제일동포와 한반도의 관계 짓기. 이번에는 한국 현대사와 제일동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동포는 한국 현대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시간적인 제약으로 몇 가지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전쟁과 제일학도의용군 참전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동포들은 제일학도의용군을 조직을 해서 642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천 상륙작전, 원산과 이원 상륙작전, 갑산 해산진 탈환작전, 그리고 백마고지 전투 등 한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여러 작전 내지는 전투에 참가를 했습니다. 모두 642명이 참전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135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사망이 52명, 행방불명이 83명입니다. 동작동 국립묘지, 국립현충원에 제일학도의용군 전몰용사 유령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글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나라 구하려고 피를 뿌리신 젊은이들, 역사의 책상 위에 꽃술을 놓으셨네. 조국의 푸근한 펄 속에 웃으며 잠드소서. 물론 과거 한국이 국난에 처해 있을 때 일반 민중들이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 기간에도 그렇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이름 없는 민초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의 독립을 기어코 쟁취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동포들 가운데 제일학도의용군을 조직했던 청년들도 그러한 한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난 상황 속에서 이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한국에 참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2명이 참전을 합니다. 약 10%가 조금 안 되는, 참전자 가운데 10%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행방불명자까지를 포함하면 약 20% 정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42명 가운데 이렇게 희생자 135명을 제외한 나머지 507명이 생존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265명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에 일본으로 재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으로 재입국하지 못한 242명은 독립을 회복한 일본 정부가 재입국을 거부해서 일본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과 또 이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민단 부인의 경우에도 한국전쟁 때 전시 모국 돕기 운동을 벌여서 전국의 보육원이나 난민촌을 방문해서 의복 등 구호 물자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일동포 학도의용군의 활동에 대한 기억의 움직임도 활발해서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제일학도의용군 사진전이 제일한인 역사자료관이 주관을 해서 도쿄에 있는 한국중앙회관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전쟁에서의 제일학도의용군 참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경제성장의 역사에도 제일동포의 숨어있는 노력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로공단 조성과 입주가 그 대표인데요. 구로공단 최초의 입주 기업 28개 회사 가운데 제일동포 기업이 18개 회사에 이르렀습니다. 상당 부분이, 절반 이상이 제일동포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면서, 모국에 투자를 하면서 구로공단을 형성한 것이죠.
당시 제일동포들이 한국에 세운 입주한 기업은 당시로서는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뭐라 그럴까요? 경공업 중심으로 이 경제 정책이 운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기, 전자, 화학, 비료, 섬유, 금속 등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들을 제일동포들이 유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구로공단 조성과 입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구미공업단지라든가 마산 수출 자유지역, 반월공단 등으로 제일동포 기업인들의 진출이 확대되어서 그 제일동포 국내 투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일동포들이 서울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은 1964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1964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일본이 패전한 1945년 이후 20년이 채 되지 않는 그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그 스포츠 대 이벤트를 한다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진국이 아니고서는 올림픽을 개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패전 이후에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해서 도쿄올림픽을 개최했다. 당시 많은 제일동포들이 꿈에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올림픽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19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일본 나고야와 그 개최지 경합을 한 끝에 서울이 개최지로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의 그 자긍심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죠. 한국도 우리나라도 올림픽을 개최할 날이 있을까? 내 생애에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개최가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일본의 개최 후보지하고 경쟁 끝에 그 개최권을 따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988년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시대에 개최된 것입니다. 이 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바로 이제 직후가 됩니다만 냉전 체제가 와해가 되고 일본에서도 소와 일왕이 사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서울 올림픽은 그야말로 올림픽의 역사에서 특이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화합의 올림픽이다. 그것은 그 모스크바 올림픽, LA 올림픽이 각각 그 동서 진영 대립 속에서 그 모스크바 올림픽 때 서방 국가가 보이콧하고 LA 올림픽 때 동유럽 국가들이 보이콧하고 했던 것을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동서 화합을 하는, 동서방 구별 없이 모두가 참가하는 그런 올림픽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것을 바로 서울에서 개최를 했다. 그래서 동서 냉전의 영향으로 모스크바와 LA 올림픽이 각각 절반의 올림픽이 그쳤다고 한다면, 그것이 88 올림픽에서 화합의 올림픽이 되고 이어서 곧바로 냉전이 종식되었다. 세계사적인 그 큰 의미가 서울 올림픽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동포들은 제일 한국인 올림픽 후원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해서 올림픽 후원성금 520억 원을 모금을 해서 한국 정부에 전달을 합니다. 520억 원이라고 하는 돈, 이게 1988년 당시의 돈입니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520억이라고 하는 돈을 제일동포들이 모아서 준 것인데, 일본을 제외한 해외의 모든 지역의 동포들이 모금한 성금이 약 6억 원 정도였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일동포들이 모금한 5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나. 그리고 얼마나 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제일동포들이 일치 단결을 했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IMF 외환 위기 때에도 제일동포들이 한국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 IMF가 터졌을 때 저는 일본에 유학 중이었습니다만, 이 IMF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상당히 그 감정이 격한 그런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 이 한반도의 20세기는 이 모양 이 꼴일까? 그게 뭐냐면 그 한반도의 20세기는 격동의 그 한 세기였다. 그 피날레를 바로 이 외환위기에 IMF가 찍어줬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20세기를 보면 그 20세기 초인 1910년에 국권을 상실해서 식민지가 됩니다. 20세기 중반에 국권에서 이제 회복해서 독립을 했는데 같은 민족끼리 1950년에 전쟁을 합니다. 국권을 상실한 지 50년 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5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세기 말에는 외환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중반, 말기에 정말 한국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어내면서 20세기를 살아왔던 겁니다. 그 마지막 피날레를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가 가져오는데, 이때 제일동포들이 이제 국내 송금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범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나서 이 금을 팔아서 달러를 만듭니다. 참 눈물겨운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죠. 이제 이 금모으기, 전 국민들이 금모으기로 모은 금액이 19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동포들이 국내에 이 외화가 없어서 이 공경에 처해 있는 모국에 송금을 하자. 그것도 외화로, 달러로 하자. 해서 15억 달러를 송금을 했습니다. 금모으기로 19억 9천만 달러를 모은 거에 비하면 이 15억 달러의 그 제일동포들의 국내 송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적지 않아 어마어마한 액수였었다.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이나 또는 제일동포 또는 기타 동포들의 송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또 IMF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큰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동포와 한반도와의 관계 짓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된 민족이 있어야 할 곳으로서의 조국 한반도, 따라서 제일동포에게 귀환해야 할 조국이 분단되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수의 제일동포는 차별과 배제를 감수하면서 자인이지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일동포에게 한반도는 뿌리이기는 했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출신 뿌리로서의 고향, 조국과 이념의 고향, 조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으며, 일본은 새로운 고향으로 다시금 뿌리 내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일동포 남녀 다수가 같은 제일동포 간이나 제일동포와 일본인 조합의 결혼도 하지만 제일동포와 한국인 조합의 교포 결혼도 했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결혼 생활하는 자이니치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사회와 한국 및 일본의 변화 속에 나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젊은 제일동포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 사회의 차별과 배제와 대비되는 우리나라가 있음을 발견하기 위한 제일동포 초급학교 학생들에 의한 수학여행이 계속되며 제일동포 사회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일동포는 한국 현대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특히 한국전쟁이나 서울올림픽, IMF 외환위기 등의 모국을 위한 매우 큰 지원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